야단 맛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김 씨는 지게에 빨래 광주리를 지고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등에 업힌 광주리는 어깨를 짓눌렀고 터진 집신 사이로 차가운 이슬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비가 오면 방 안 곳곳에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큰 기둥을 다듬다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도끼가 미끄러져 왼손 검지와 중지를 깊이 베었고 그 이후로 제대로 연장을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수였던 남편은 이제 간단한 일만 겨우 할 수 있었고 벌이는 뚝 끊겼습니다. 8살 복동이는 아직 어려 일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지만 글을 배울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보내려면 학비를 내야 했는데 김 씨 집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남의 빨래를 방망이질해야 겨우 쌀 한 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여름이면 더위에 등이 휘었습니다. 손은 터지고 갈라졌으며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허리는 한번 굽히면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빨래터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마다 광주리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CH 인물의 일상. 빨래터에는 김 씨 말고도 여러 안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툭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이 물 좀 봐. 손이 다 얼어붙겠네. 품삯도 적은데 빨랫감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 이런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른 안악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팔자가 이 모양이니 남의 옷이나 빨아주고 사는 게 한이지 뭐. 빨래터는 아침부터 한숨과 투덜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빨래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물가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물이 맑아 고맙습니다. 손이 있어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떠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만큼 작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김 씨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빨래 광주리를 풀었습니다. 저고리, 바지, 이불보, 수건.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펼쳐 물에 담갔습니다. 방망이를 들어 두드리는 소리는 경쾌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박 씨가 그런 김 씨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리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보다 더 가난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묵묵히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참다 못해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 자네는 도대체 뭐가 그리 좋은가? 쌀독이 텅 비었다면서 매일 감사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주변 안악들이 빨래 방망이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손이 터져도 손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쌀독이 비어도 내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요.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가 있다고? 하루하루 빨래나 하다 늙어 죽는 게 우리 운명이지. 다른 안악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감사한다고 배가 부르나 감사한다고 쌀이 생기나.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히 웃으며 다시 빨래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만이 물가에 울렸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씨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정말 모자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박 씨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용인가? 감사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닐 텐데. 김 씨는 여전히 조용히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산골 마을에 말을 탄 양반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먼 친척의 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여정에 목이 말라 빨래터 근처에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품삯도 적은데 일은 왜 이리 많은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대감은 고개를 돌려 빨래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안악들이 빨래를 두드리며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빨래를 두드리는 안악이 보였습니다. 정대감은 말에서 내려 그 안악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악.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대감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힘들다 하는데 왜 그대만 불평이 없소? 김 씨는 빨래 방망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이 있어 빨래를 할 수 있고 손이 있어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정대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소? 손도 터지고 허리도 아프지 않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하루가 무겁고 감사하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어차피 같은 하루라면 가벼운 쪽을 택할 뿐입니다. 정대감은 그 말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떠하오? 김 씨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자식은 어려 아직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 손이 있고 물이 있으니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며 한 번 더 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대의 마음 참으로 귀하오.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정대감은 말을 몰아 떠났지만 그날 밤 김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무겁고 감사하면 가볍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로다. 며칠이 지난 후 정대감은 다시 빨래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말에서 내려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악 또 뵙게 되었소. 김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님, 어인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정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오.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소? 김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말씀이십니까?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집에는 빨래할 사람이 필요하오. 품삯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고 끼니도 제공할 것이오. 김 씨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대감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자식이 있다 했는데 몇 살이오? 8살입니다. 그럼 서당에 보내야 할 나이로군. 글은 배우고 있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직 못 배우고 있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서당이 있소. 그 아이도 함께 데려오시오. 내가 속수를 대신 내줄 테니
그를 배우게 하시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이런 은혜를. 정대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오. 그대의 마음이 이미 하늘에 닿은 것이오. 나는 다만 그 인연을 이어줄 뿐이오. 김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빨래터 안악 김 씨가 정대감 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뭐, 김 씨가? 내가 더 오래 빨래를 했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가는 거야? 박 씨는 급히 정대감이 머무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대감이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 박 씨가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대감님. 정대감은 말에서 내려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빨래를 잘합니다. 저희 집도 가난합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정대감은 고개를 가늘게 저었습니다. 그대의 형편은 들었소. 하나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미 구했소. 박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보다 제가 더 빨래를 잘합니다. 김 씨는 맨날 감사 타령만 하잖아요. 정대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 감사가 귀한 것이오. 불평하는 입에는 복이 머물지 않소.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대감은 말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지만 감사는 말없이 하늘에 닿는 법입니다. 김 씨는 정대감 댁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당 우물가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일할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글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대감 댁 식구들은 김 씨를 좋아했습니다. 정대감의 부인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곱구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소. 한편 복동이는 서당에서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천자문을 빠르게 익혔고 동몽선습도 술술 읽었습니다. 훈장은 복동이를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먼. 과거에 급제할 그릇이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15이 되었고 소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대를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가 하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대의 감사가 하늘에 닿은 것이오. 세월이 더 흘러 복동이는 대과에도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복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씨는 이제 빨래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복동이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김 씨는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이란다. 감사하면 하루가 가볍고 가벼우면 견딜 수 있느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묘를 고향 마을 언덕에 모셨습니다. 그 언덕 아래로 빨래터가 보였습니다. 빨래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갑고 빨랫감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앉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김 씨 안악이 앉던 자리지. 그 양반 참 마음이 곱던 분이었어. 박 씨도 여전히 빨래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물이 있어 고맙구나. 박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박 씨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복동이는 가끔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빨래터에 내려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감사 덕분입니다. 물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해도 해도 부족하고 감사는 해도 해도 모자란다. 복은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머문다. 빨래터 물은 오늘도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는 김씨 안악의 감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